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며느리 인생을 끝내는데. 박영자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를 평범함 넘어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구닥다리,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들이 쌓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은 그저 월세나 받는 낡은 재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화려한 꽃집이 바로 그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갱신조항, 보증금, 월세, 모든 것이 그녀 손 안에 있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집은 오래됐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남편이랑 신혼 때 들어와서 아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온 집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눈이 떠져요.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갑니다. 거기 작은 화단이 있거든요. 백합, 수국, 봉선화, 코스모스까지. 저는 꽃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 저는 꽃들한테 매일 말을 걸어요. 혼자 사니까 말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물 주고 시든 잎 따내고 흙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저는 늘 꽃을 키웠어요. 남편이 백합을 좋아했거든요. 여보, 올해 백합은 작년보다 더 많이 피었어. 남편 산소에 갈 때마다 저는 손수 키운 꽃을 가져갑니다. 꽃집 꽃은 화려하지만 이틀이면 시들어요. 하지만 제가 키운 꽃은 달라요. 향이 진하고 오래가죠.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건 별로 없어요. 남대문 근처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 거기 집은 30%가 전부예요. 남편이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샀대요.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냥 매달 관리회사에서 월세가 들어올 뿐이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민수예요. 38살이죠. 대형 광고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어요. 제 자랑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착했거든요. 무엇보다 효자예요. 엄마, 잘 지내시죠? 밥은 잘 드세요? 주말마다 전화가 와요.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안부를 물어줍니다. 그 목소리 듣는 게 제 낙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어요. 한세영, 35살입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플로리스트라고 하던가요?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죠. 며느리는 참 예뻐요. 옷도 세련되게 입고 말투도 부드럽고요.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주눅이 들었어요. 저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평생 이 동네에서만 살았는데 며느리는 강남 어디선가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괜찮았어요. 명절에도 잘 왔고 제게 선물도 자주 사다 줬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자기 가게를 차린다고 했어요. 프리미엄 플라워샵이라고 하던데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싼 꽃집인가 봐요.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왔어요. 민수는 회사 일이 있다고 못 왔대요. 저는 마침 마당에서 꽃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세영아, 어서 와. 민수는? 오빠 오늘 야근이에요. 제가 대신 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차 마시자. 아니요, 저 이따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잠깐만 들렀어요. 며느리는 제 마당을 둘러봤어요. 백합이랑 수국이 한창 피어 있었죠. 어머님, 요즘은 이런 시골 감성꽃은 안 먹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세련되고 모던해야 해요. 이렇게 화려한 꽃은 좀 구식이거든요. 미니멀하고 심플한 게 트렌드예요.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래도 예쁜데? 향도 좋고.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감성으론 요즘 고객들 못 잡아요. 며느리는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일 얘기를 한 거죠. 전문가니까.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구닥다리라는 거구나. 며느리는 곧 시계를 보더니 급히 가버렸어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백합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향기가 진했어요. 너희는 예쁜데. 저는 꽃잎을 쓰다듬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구닥다리래. 시골 감성이래. 요즘 시대는 못 따라간대.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구닥다리, 구식, 시골 감성.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제가 키운 꽃들을 생각했어요. 백합도 수국도 다 예쁜데 왜 구식일까요? 잠이 안 왔어요. 자꾸 며느리 말이 생각났어요. 며느리는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죠. 그게 더 서러웠어요.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마당 꽃들이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갑자기 남편이 그리워졌어요. 여보, 우리 꽃들 예쁜 거 맞죠? 텅 빈 집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계약한 가게가 제 건물이란 걸.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꿀 거란 것도.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드디어 개업해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어머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개업 선물을 뭘 할까 고민했죠. 돈을 줄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아들 승수가 할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주고 싶었어요. 제가 키운 꽃들을 봤어요. 백합이랑 수국이 한창이었어요. 그래, 이걸로 다발을 만들자. 며느리가 꽃집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키운 꽃을 선물하면 좋아하겠죠. 저는 며칠 동안 정성껏 꽃을 돌봤어요. 물도 더 자주 주고 시든 잎도 깨끗이 따냈어요. 개업식 전날 밤에는 예쁜 리본도 사왔어요. 구식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백합과 수국을 잘랐어요. 가장 예쁜 것들로만 골랐죠. 리본으로 묶으니 제법 그럴듯했어요. 여보, 예쁘죠? 며느리가 좋아할까? 남편 사진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흐뭇했어요. 오전 11시쯤 가게에 도착했어요. 남대문 근처였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건물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SUV라고 하나요? 비싼 차들이었어요. 입구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하이힐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갑자기 주눅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었거든요. 꽃다발을 든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세영아, 축하한다. 개업 선물이야. 저는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아, 어머님,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요. 며느리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거 내가 키운 거야. 향도 좋고. 어머님,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 친구 같았어요. 역시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죠. 어머, 직접 키우신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약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이런 꽃 잘 안 쓰는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런 촌스러운 꽃은 잘 안 써요. 우리 가게는 드라이플라워나 유럽풍 꽃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요즘 어머님 세대는 감각이 다르죠, 어머. 며느리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피식 웃었어요. 저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정성껏 묶은 꽃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예뻤는데 여기선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다르겠지. 저는 그 말만 하고 꽃다발을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손님이 며느리를 불렀거든요. 세영 씨, 여기 좀 봐주세요. 네, 금방 갈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손님들이 많아서. 며느리는 황급히 다른 쪽으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꽃다발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벽에 진열된 유리병 속 마른 꽃들만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아들 승수를 찾았어요. 승수는 구석에서 음료수를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점심이라도 같이 드시죠. 아니야, 집에 일이 있어서. 너희끼리 잘해. 엄마. 승수가 뭔가 눈치챘는지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숨이 쉬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어요. 촌스럽다, 구닥다리다. 계속 그 말이 들렸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오늘 망신당했어. 며느리 가게 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키운 꽃 가져갔더니 촌스럽대. 구닥다리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늙었더라고요. 주름도 많고 피부도 거칠고. 그래, 나는 늙었지. 촌스럽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서러웠어요. 저녁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며느리 가게 주소. 남대문 근처라고 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가 있는 곳이에요. 먼지 쌓인 파일을 꺼냈어요.
남대문 상가 201호부터 205호까지 등기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간 가게 주소를 떠올렸어요. 같았어요. 며느리 가게가 제 건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남편이 지분을 가진 건물이었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봤어요. 그러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여보, 재밌네요. 며느리가 우리 건물에서 가게하고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날 구닥다리 취급했어요. 웃다가 또 울컥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뭔가 꿈틀거렸어요. 분했어요. 서러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서류가 생각났어요. 며느리 가게가 제 건물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건물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들. 남편이 정리해둔 것들이었어요. 남대문 상가 201호부터 205호까지 공동지분 소유.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 가게 주소가 203호였어요. 바로 제 건물 아니었던 거죠. 저는 평면도를 펼쳤어요. 2층 구조였어요. 1층은 5개 매장, 2층도 5개. 며느리 가게는 1층 가운데였어요. 제일 좋은 자리였죠. 남편이 이걸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부동산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서류 뭉치에서 명함을 찾았어요. 대박부동산 김철수 대표. 남편이 거래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었죠.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보세요? 아, 김 대표님? 저 박영자예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김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건물 203호실이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한세영이라는 분이 계약했습니다. 플라워샵 하신대요. 언제 계약했어요? 3달 전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요. 계약 기간은요? 1년 계약이고 자동 갱신 조항 있습니다. 9개월 남았네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김 대표님, 그 호실 계약 갱신 말이에요. 네. 당분간 보류하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요. 하지만 자동 갱신 조항이 있어서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요? 네, 예를 들어 건물 재건축이나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럼 임대료 인상은요? 그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 변동을 근거로 하면 되니까요.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그 위치면 월세 200은 받아야죠. 세영 씨가 좀 싸게 들어가신 거예요. 당시 건물이 좀 낡았거든요. 그럼 200으로 올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장님, 혹시 그분이 사장님 며느리 아니신가요? 성함이. 김 대표가 눈치챘어요. 맞아요. 아, 그럼 가족 간 일인데 제가 끼어들긴 좀. 김 대표님, 일은 일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다른 공동 소유주분들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임대료 인상 찬성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며느리한테 복수하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건가?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제 그 모욕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틀 뒤 김 대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다른 공동 소유주들 다 동의하셨어요. 임대료 인상에 찬성이래요. 그래요? 네, 사실 다들 시세보다 싸게 받고 있다고 불만이 있으셨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올리면 돼요? 계약서상 석 달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지금 통보하면 3개월 후부터 적용되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며느리분이신데. 일은 일이에요, 김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럼 공문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당의 백합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나 잘하는 거 맞겠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구닥다리 취급받던 일. 제가 정성껏 키운 꽃을 촌스럽다고 하던 며느리.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꽃들한테 물을 줬어요. 너희는 촌스럽지 않아. 예쁜 거야. 꽃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그 상가 계약 관련해서 연락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응, 들었지. 어머님이 그 건물 지분 갖고 계신 거 오늘 알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어야죠. 중요한 거였어? 나한텐 그냥 남편이 남긴 낡은 건물일 뿐이야. 구닥다리 건물이지.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어머님, 근데 임대료가 오른대? 시세 맞춘다고 하던데. 네, 그게. 지금 갑자기 2배 가까이 오르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다른 가게들도 다 올랐어. 너만 특별 대우 받을 순 없지. 어머님, 혹시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지난번 개업식 때문에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화? 아니야. 이건 사업이야. 개인 감정이랑 상관없어. 어머님, 세영아, 넌 말했잖아. 시대가 바뀌었다고.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나도 이제 트렌드 맞추는 거야. 제값 받는 거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한 게 맞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구닥다리 취급받으며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도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마당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씻고 문을 열었어요. 세영아, 왜 왔어? 며느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부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줬어요. 승수는? 오빤 회사예요. 혼자 왔어요. 며느리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 계약 연장 건이요. 응, 알아.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임대료 올리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야지. 시세에 맞춰야지. 어머님, 지금 월세가 120만 원인데 200으로 올리시면 거의 2배예요. 다른 호실도 다 올랐어. 하지만 저희는 갑자기 그렇게 오르면 힘들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증금도 올리시려고요? 그래, 1,000만 원은 너무 적어. 2천으로 올려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 가게 들어갈 때 얼마나 돈 들어갔는지 아세요? 글쎄 모르지. 인테리어만 3천만 원 들어갔어요. 냉장고, 진열장, 조명, 바닥재 다 새로 했어요. 간판도 500 들었고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제가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건물주는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건물 가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2배로 올리시면 저희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해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그건 내가 투자한 거잖아.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님, 리모델링 잘해서 장사 잘 되면 월세 올라도 낼 수 있잖아. 그게 사업 아니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희 아직 개업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손님도 이제 겨우 늘고 있고요. 월세가 갑자기 오르면 적자예요. 그럼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곧 참았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혹시 저한테 앙심 있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앙심이라. 그게 맞는 말인가? 앙심?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 앙심은 없어. 이제 좀 트렌드 맞추는 거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트렌드요? 응. 내가 말했잖아. 시대가 바뀌었다고. 구닥다리는 안 된다고. 나도 이제 배웠어. 제값 받는 게 트렌드더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제가 그때 실수한 거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실수? 아니야. 넌 사실을 말한 거잖아. 내가 구닥다리인 게 사실이니까. 그게 아니라 개업식 날도 그랬지. 내가 정성껏 키운 꽃 가져갔는데 촌스럽다고 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요. 손님들 앞에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많구나, 너. 저는 일어났어요. 세영아, 나도 배웠어. 세상은 냉정하다는 거. 감정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가르쳐 줬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1년만요. 1년 있다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다른 호실은 다 올랐는데 너만 특별 대우 못해. 불공평하잖아. 하지만 저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며느리면 특별한가? 넌 개업식 날날 며느리로 대했어? 어머님, 구닥다리 시어머니가 왔을 때 넌 창피해했잖아. 내가 다 봤어. 내 친구들 눈치 보는 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당의 백합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세영아, 나도 이제 알았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는 거.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이만 갈게요. 그래. 며느리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다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차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이 텅 비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웠어요. 내가 잘한 건가? 의심이 들었어요. 며느리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개업식 날이 생각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던 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죠?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아프잖아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아들 승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세영이가 울면서 왔어요. 승수야, 엄마, 임대료 올리는 거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세영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건 안 돼. 일은 일이야. 엄마, 가족인데요. 승수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저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아들이었어요. 가족이면 뭐든지 참아야 해. 내가 당한 건 생각 안 해? 엄마가 뭘 당했는데요? 너는 몰라. 내 아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 승수야,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이러시면 나 힘들어요. 가운데서 제가 어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그래도 이건 양보 못해.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까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결국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가게를 이전하려면 또다시 큰 돈이 들 테니까요. 아들 승수는 저한테 실망한 것 같았어요. 주말에도 전화가 안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연락이 끊긴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외로웠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이란 걸 한다고 해서 저도 배워봤거든요. 검색창에 며느리 가게 이름을 쳤어요. 블룸바이 세영. 화면에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며느리 가게 사진이었어요. 세련된 유리병에 담긴 드라이 플라워, 하얀 벽에 걸린 액자들, 카페 같은 인테리어. 댓글도 많았어요. 여기 진짜 예뻐요. 인생 사진 건졌어요. 감성 대박이에요. 데이트 코스로 추천. 드라이 플라워 너무 세련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 가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잘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다가 멈췄어요. 며느리가 손님들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밝은 얼굴이었어요. 개업식 날 저를 대하던 것과는 달랐죠.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그랬을까? 서운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무시하지 않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제 꽃들을 봤어요. 백합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너희도 이제 끝이구나. 꽃을 쓰다듬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꽃집을 하는데 왜 저는 못하죠? 저도 평생 꽃을 키웠는데. 그것도 며느리보다 훨씬 오래. 그래, 나도 해보자. 다음 날 저는 김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김 대표님, 우리 건물 1층에 빈자리 있어요?
1층이요? 잠깐만요. 201호가 비었네요. 왜요? 거기 제가 쓰고 싶어요. 사장님이요? 무슨 일 하실 건데요? 꽃집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사장님, 근데 거기 203호에 며느리 분 꽃집 있잖아요. 알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김 대표님, 제가 건물주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며느리 분이랑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 하시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결국 김 대표는 계약서를 준비해 줬어요. 저는 제 돈으로 보증금을 냈어요. 당연히 월세는 안 냈죠. 제 건물이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하게 했어요. 나무 선반 놓고 유리병 준비하고 손글씨로 간판 만들었어요. 꽃담 마이너스 어머니의 정원. 간판이 달렸어요. 며느리 가게 바로 옆 건물 1층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키운 꽃들을 가져왔어요. 백합, 수국, 코스모스, 들국화까지 소박한 유리병에 담았어요. 가격표도 손글씨로 썼어요. 개업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올 뿐이었어요. 어머, 여기 꽃 진짜네요? 향이 좋아요.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와, 저렴하네요. 하나 살게요. 처음으로 꽃을 팔았어요. 10,000원이었지만 기뻤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꽃이 옛날 생각나네요. 향이 진짜 좋아요. 요즘 꽃집은 다 비싸기만 하고 향도 없던데 여기는 다르네요.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누구한테 선물하려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고 꽃을 골라줬어요. 이 백합은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향이 진해요. 어머, 직접 키우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손님이 꽃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뭔가 핸드폰으로 쓰더라고요. 사장님, 인스타그램 하세요? 아, 그거요? 저는 잘 몰라요. 여기 꼭 알려야 해요. 너무 감성 좋아요. 요즘 이런 거 대박이에요. 손님이 해시태그를 달아줬어요. 엄마 감성 꽃집, 진짜 꽃향기, 남대문 맛집. 신기했어요.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며칠 뒤부터 젊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진짜 예쁘네요. 요즘 이런 감성 찾기 힘든데 여기 좋아요. 사진 찍어도 돼요?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저는 바빠졌어요. 집에서 꽃을 더 많이 키워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을 잘라서 가게로 가져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가게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며느리 가게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 가게를 봤어요. 한산해 보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며느리가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제 가게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세영아. 이것도 사업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 가게가 잘 돼요. 사람들이 제 꽃을 좋아해요. 구닥다리가 아니래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근데요, 여보. 이게 복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장사인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잘하는 거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어요. 2달이 더 지났어요. 제 가게는 계속 잘 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제 가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반면에 며느리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가끔 봤어요. 며느리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요. 어느 날 저녁 김 대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세영 씨가 계약 해지하고 싶대요. 해지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는데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언제요? 계약 기간이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위약금 내고 나가겠대요. 위약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가게를 접는다는 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며칠 뒤였어요. 며느리 가게에 폐업 정리 세일 팻말이 붙었어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구경했지만 별로 사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며느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와서 저는 불편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어요. 사업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승수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세영이가 다른데 가게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안 된대요. 왜? 신용 점수가 떨어졌대요. 임대인이 거절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용 점수가 왜 떨어졌는데? 카드값 밀렸나 봐요. 가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승수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데? 건물주 한 분이 계약 파기 신고를 넣었대요. 그것 때문에 신용 기록에 문제가 생겼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그거 엄마예요? 엄마, 대답 좀 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했어요. 계약 파기 신고. 승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대체 왜요? 나도 모르겠어. 사실이었어요. 한 달 전 김 대표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월세를 며칠 늦게 낸 걸 문제 삼아서 계약 파기 신고를 넣었어요. 며칠이면 뭐 어때요? 하지만 저는 그걸 신고했어요. 엄마, 세영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도 못 가잖아요. 승수야, 엄마도. 엄마, 이건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승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뭐 한 거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오후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들어와.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앉지 않았어요. 서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업식 날 실수한 거요?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투자한 돈 다 날렸어요. 위약금에 리모델링 비용에 재고까지 3천만 원 넘게 날렸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신용불량 통지서예요. 어머님이 계약 파기 신고 넣으신 것 때문에 제 신용 등급 떨어졌어요. 이제 어디 가게도 못 구해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어머님, 이게 원하시던 거예요? 저 망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단지 말 몇 마디 잘못해서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세영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제 인생 어떡해요? 제가 투자한 돈은요? 제 신용은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른 가게도 못 차려요. 은행 대출도 안 나와요. 어머님이 절 죽인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안으려고 했어요. 세영아, 손대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전 이제 어머님 못 봐요. 승수 오빠한테도 미안하지만 전 더 이상 못 버텨요. 며느리가 문으로 걸어갔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신용불량 통지서가 보였어요.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이걸 했구나. 제 손으로 며느리 인생을 망친 거였어요. 단지 복수하고 싶어서, 단지 제가 당한 게 억울해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괴물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뭘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세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아들 가정까지 망친 거구나. 제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구닥다리 취급받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이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다 망쳤구나.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제가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임대료 올린 것, 가게 연 것, 계약 파기 신고한 것.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며느리를 찔렀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당신은 날 말렸겠죠?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혼자 남았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꽃들이 다 시들어 있었어요. 한 달 넘게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미안해, 너희들까지 죽였구나. 시든 꽃잎을 만졌어요. 바스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김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김 대표님, 제가 넣은 계약 파기 신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요? 글쎄요. 이미 신용 기록에 올라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이요.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꼭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가게로 갔어요. 오랜만에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왔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오래 쉬셨어요? 아파서요. 죄송해요. 이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려고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꽃을 팔면서도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세영아. 며느리는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종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제가 만들던 드라이 플라워예요. 저는 가방을 받았어요. 안에 예쁘게 말린 꽃들이 들어 있었어요. 왜 이걸? 어머님 가게에 놓으시라고요. 요즘 손님들 드라이 플라워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렸어요. 며느리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앞에 앉았어요. 제가요, 예쁜 것만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련된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근데 진짜 예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더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어머님, 엄마가 질투했어. 내가 세련되고 예쁘고 잘나 보여서 엄마는 늙고 초라해 보이는데 넌 반짝반짝 빛나 보여서.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초라하지 않으세요. 전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영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신용 문제도, 가게 문제도. 어머님,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질게.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그래도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 시작?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병원에서 원예치료 강사 제안이 왔어요. 꽃으로 사람들 마음 치료하는 일이래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거 좋겠다. 내가 잘할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덜 벌어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세영아. 정말 미안해.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 몰라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 승수는? 며느리가 물었어요. 오빤 많이 화났어요. 저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근데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정말? 네, 제가 화나서 한 말이었어요. 사랑은 그대로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다, 세영아. 며느리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가게 정말 예뻐요. 진짜 꽃향기가 나요. 내가 촌스럽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거였어요. 저는 드라이 플라워를 꺼냈어요. 이거 여기 놓을게. 내가 만든 거니까. 어머님 스타일이랑 맞을까요? 맞고 말고. 꽃은 다 예쁜 거야. 살아있는 꽃도 말린 꽃도. 며느리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뭔데? 꽃이 시들어야 향이 더 진하게 나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렇게 아파야 더 단단해지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꽃이 시들어야 향이 나는 법이야.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어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수도 화도 질투도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미안함과 고마움 뿐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제 가게 꽃담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들 진짜 꽃향기를 맡으러 온다고 했어요. 가게를 조금 넓혔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어요. 한세영 플로리스트 특별 전시 코너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거기엔 며느리가 만든 드라이 플라워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련되고 아름다웠어요. 제 소박한 생화들과 묘하게 잘 어울렸어요. 며느리는 요양병원에서 원예치료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제 가게에 들러서 새 작품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작품이에요.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드라이 플라워를 건넸어요. 어머, 이번엔 색이 참 예쁘네. 제가 직접 염색한 거예요. 요양병원 할머니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요양병원 일은 어때?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꽃 만지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치매 환자분도 꽃 보면 옛날 얘기하세요. 그래, 보람 있겠다. 네, 돈은 적지만요. 마음이 풍요로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뭘 가르쳐 줬다고 그래. 진짜 가치가 뭔지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주말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붐볐어요. 저 혼자서는 벅찼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줬어요. 손님들한테 꽃을 소개하고 포장하고 계산했어요. 여기 사장님이랑 따님이세요? 손님이 물었어요. 며느리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요즘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친한 경우 드문데.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예전엔 아니었어요. 많이 싸웠어요. 진짜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손님이 가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 덕분에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배운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우리 이제 다시는 서로 아프게 하지 말자. 네, 어머님. 저녁에 아들 승수가 가게로 왔어요. 엄마, 장사 잘 되네요. 그럼 너희 엄마 가게인데. 승수가 가게를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세영이 작품도 같이 있고. 그래, 내 아내 솜씨가 좋더라. 승수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랑도 싸우고 세영이랑도 힘들고. 미안하다, 승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승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싸우고 상처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승수야, 저녁 먹고 가. 오늘은 안 돼요. 세영이 퇴근하면 같이 영화 보기로 했어요. 그래, 데이트하는구나. 네, 요즘 세영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일도 재밌어 하고. 승수가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꽃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혼자 계세요? 응, 왜?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며느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날이야? 가게 연지 1년 됐잖아요. 저는 깜빡했어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제가 이 가게를 열었어요. 어머, 내가 잊었네. 우리는 가게 안에 앉았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어머님, 소원 빌으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촛불을 불었어요. 어머님,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우리는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했어요. 세영아, 1년 전 생각나? 네, 그때 전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도 망하고, 신용도 망가지고.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덕분에 제가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창밖을 봤어요. 전 예전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은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요양병원 할머니들이 제가 만든 꽃 보고 웃으실 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너 많이 컸구나. 어머님도요. 어머님도 많이 바뀌셨어요. 엄마가? 네, 예전엔 혼자 외로워하셨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손님들이랑 얘기하시고 웃으시고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저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복수심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꽃을 키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행복했어요. 세영아, 고맙다. 뭐가요?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며느리가 저를 안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백합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 산소에 들렀어요. 손수 키운 백합을 가져왔어요. 여보, 우리 잘 지내요. 승수도 세영이도 엄마도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알았어요. 트렌드는 바뀌어도 사람의 향기는 그대로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요. 백합향이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구닥다리도 촌스럽다는 말도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저답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요. 햇살 속에서 백합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늦은 봄의 향기가 감싸 안았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